선생님, 최하정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다. 저는 그래서 그 선배님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렇죠, 그렇죠. 맛있게 먹는 거에만 집중했거든요. 0칼로리죠. 그런데 당은 그게 아닌가 보죠. 네, 저도 맛있게 먹을 때는 그 생각하면서 먹긴 하는데 당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명절에 송편 몇 개씩 드셨나요? 많이 먹었지. 맛있는 뭐 거 계속. 17개는 계속 집어 먹지. 그리고 이렇게 주방 지나갈 때마다 하나 집어넣고 막. 그렇지. 그러면 몇 개 집어 먹었는지도 몰라. 맞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즐거워들 하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건강적인 측면으로 단순 계산을 해보면 송편 2개 정도 드시면 네. 우리가 이제 30분 정도는 걸어야 30분. 그 열량을 겨우 두 소비를 개 시킬 가지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 아르헨티나까지 걸어야 돼. 이집트 갔다 와야겠네. 반죽의 재료가 쌀가루잖아요. 네. 탄수화물이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혈당 수치를 굉장히 급격하게 끌어올리게 되고 이렇게 혈당이 자꾸 높아져 있으면 혈액이 좀 끈적끈적해집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우리 몸 곳곳에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명절 음식 대부분이 보통 기름에 튀기고 지지고 이런 음식이 많잖아요. 게다가 탄수화물에 달고 좀 약간 짭짤한 게 많은데 네. 그러다 보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우리가 멈출 수가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이게 먹다 보면 아무래도 과식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과식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혈당도 엄청 높아지고 그리고 올라가죠. 또 그때 내가 뭘 하지 않으면 남은 잉여 영양분은 또 이제 지방으로 축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결국에는 그래서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미치게 아.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떡이나 튀김, 뭐 한과 같이 탄수화물 높은 색깔 음식들 네. 그리고 또 이제 당이 높은 뭐 식혜나 과일 같은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희가 어릴 때부터 당뇨 있어가지고 음식 조절해야 되는데 단 거 못 먹고 근데 요즘은 주변에 사실 당뇨 걸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연령대도 그러니까 낮아졌어요. 힘들겠지만 이렇게 음식 미리미리 조절하는 게 사실 좋긴 해요.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 2명 중에 1명은 당뇨의 고위험군이라고 하고요. 아이고. 불과 10년 만에 국내 당뇨병 환자가 200만 명 증가해서 320만 명으로 늘어난 바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020년 통계를 보면 실제 당뇨 진단을 받은 당뇨병 인구는 무려 57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10%인데. 진짜 많네요. 근데 당뇨병도 유전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가족력이 없어도 안심할 수 없는 질병이 바로 당뇨입니다. 실제로 이미 한국인의 2천만 명 이상이 당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왜 굳이 한국인들이 이렇게까지 당뇨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냐 하면은 이제 동양인은 이미 식습관은 서구화가 되어 있는데 서양인에 비해서는 췌장 크기가 또 작고 그리고 또 분비도 아무래도 인슐린 분비를 적게 하고 췌장의 기능도 떨어져서 당뇨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증상을 알고 미리 좀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러게요. 네,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이 당뇨가 무서운 게 바로 초기에 우리가 알아차릴 만한 증상이 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증상이라고 표현을 또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요즘 혈액 검사나 건강 검진들 자주 하시면서 네. 전당뇨라는 그런 당뇨 전 단계의 이제 그런 진단을 받으시고 관리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제 치료 시기를 놓쳐서 이걸 방치하게 될 경우에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특히나 이 무서운 합병증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됩니다. 맞아, 사실 당뇨는 사실 합병증 조심해야 되잖아요. 맞아, 합병증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진짜 위험하죠. 네, 그래서 당뇨가 진짜 무서운 이유가 아까 얘기하신 합병증 때문인데요. 그 포도당이 세포까지 가야 하는데 당뇨가 있으면 이게 세포에 흡수가 잘 안 되고 혈액 속을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혈관에 붙어서 혈관을 손상시키게 되고 근데 이때 이제 뇌졸중, 동맥경화, 치매와 같은 합병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비당뇨인보다 당뇨 환자가 치매 위험성이 최대 2.4배나 높다고 하고요. 또 뇌졸중 환자의 100명 중에 32명이 당뇨병을 앓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당뇨 합병증 오는 분들 보면 뭐 손이나 발이나 한 군데만 오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뇨 합병증을 시한폭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첫 번째 합병증은 2형 당뇨병이 발생하고 혈당 관리가 잘 안 됐을 때 한 10년 정도에 찾아온다고 하는데 합병증이 시작되면 이제 다음 합병증까지 또 이렇게 연달아서 불러일으키면서 또 발생하는 기간까지 점점 짧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혈당 관리를 꼭 미리미리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조심해야겠다.
네, 저희가 잘 아는 이제 토마스 에디슨도 저의 당뇨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막 우유만 마시고 시가만 피우고 또 잠은 4시간 이하로 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생활 습관 때문인지는 몰라도 제2형 당뇨병 합병증으로 이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어떡해. 아니 이 방송은 추석 전에 했어야 했는데 타이밍 정말 영 안 맞아요. 맞아. 지금 내 몸은 엉망진창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건강 노하우를 또 전해드리지 않겠습니까? 자, 높아진 혈당도 컨트롤할 수 있는 비법, 독일에서 그 건강 시그널을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함께 확인하시죠. 독일도 당뇨 비율이 높네. Also ich habe gehört, dass viele Lebensmittel wie Wurstwaren fettig und schwer verdaulich sind. Und solche Ernährungsgewohnheiten können nicht nur zu Übergewicht, sondern auch zu Diabetes führen zum Beispiel. Und deshalb bemühe ich mich in letzter Zeit, meine Ernährung zu verbessern und auf meine Gesundheit wirklich zu achten. In Deutschland sind Probiotika aktuell sehr beliebt, da sie die Darmgesundheit unterstützen und gegen Diabetes helfen. Und auch das Körperfett regulieren können. 이게 성견이 중요하죠. Lactobacillus plantarum ist das Blutzuckerprobiotikum. Das stärkt die Darmwand, stellt das Gleichgewicht der Darmmikrobien wieder her und verbessert die Insulinresistenz. Und durch die Verbesserung der Darmmikrobienwelt wirksam gegen HbA1c und Diabetes ist. Bei Frauen zum Beispiel steigt das Risiko für Diabetes aufgrund hormoneller Veränderungen während der Schwangerschaft, wenn der Östrogenspiegel stark ansteigt und während der Menopause, wenn der Östrogenspiegel stark abnimmt. Diabetes wird häufiger diagnostiziert, wenn das Immunsystem geschwächt ist. Und sobald man es eben einmal hat, ist es super schwer zu behandeln. Und deswegen nehme ich es regelmäßig zur Stärkung von meinem Immunsystem.